안녕하세요, 황두영입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9월 넷째 주 서대문 이모저모의 주민 서대문 시작합니다. 저희 주민 서대문 지난 한 주 서대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이죠.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연휴가 유독 긴데 계획들은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모처럼 푹 쉴까 생각하니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프리랜서다 보니 긴 연휴에 벌이가 줄어들어 약간 걱정도 됩니다. 참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마음 편히 먹어보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차승현 서대문 노동시민 네트워크 상임대표님, 황호환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제작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 대표님 뭐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저야 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잘 지내면 좋죠. 잘 지내면 좋긴 하죠. 저는 잘 지내고 네. 제가 속한 조직은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지금 막 그 뭐 목요일 날 뭐 큰 일도 터지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정치권이 뭐 많이 시끄럽고, 네. 아마 방송에 나갈 때쯤에는 또 이제 법원의 결정도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러네요 진짜. 네, 뭐 날짜가 안 나왔지만 9월 말쯤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보도는 또 25일이 될 수도 있죠. 뭐 8일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 근데 또 연휴가 껴가지고 연휴 전에 뭐 어쨌든 이번 중요한 건 이제 그 단시간 몸으로 갈 수 있냐 없냐도 또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뭐 연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그것도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황 PD님,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신규 주민 DJ를 이번에 모집한다고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자원활동가들이 다 방송을 하시잖아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개편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6개월이 되신 분들은 이제 뭐 6개월 동안 좋은 경험했다 이러고 이제 관두신 분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방송이 비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 저희가 약간 편성을 못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빈 공간들을 이제 채워주실 자원활동가 분들을 모집을 하는데 방송 한 10개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즈음에는 주말 대비해가지고 이제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교육 해가지고 이제 모집할 것 같고요. 뭐 쉴 새가 없어요. 좀 적응하실 만하면 또 새로 교육도 하셔야 되고. 근데 뭐 약간 나 자신 없는데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나 경험도 없고 말재간도 없는데 그래도 다 잘 도와주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말주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뭐 사실 그러니까 뭔가 아나운서처럼 얘기하고 이런 데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얘기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와서 이제 뭐 쌍욕만 안 하시면 다 방송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저도 처음에 걱정 많이 했는데 저는 뭐 그래도 뭐 이게 부담이 되지만 뭐 나름 즐겁게 하고 있는데 우리 차 대표님도 이제 한 5개월 우리 같이 했잖아요. 벌써 우리 5개월 됐어요. 그렇죠. 저희 4월에 시작했으니까 거의 6개월 돼 됐습니다. 네, 뭐 횟수로는 6개월째 됐는데 24회, 25회 지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5개월이 된 것 같은데요. 뭐 주변의 주민들이 할만하냐 그렇게 아니면 나도 해볼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물어본 사람이 없는데. 물어보면은 뭐 그냥 가서 이야기하면 돼요 이러죠 뭐. 재밌다, 할만하다, 추천한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가 봐. 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뭐 일이라고 봐요. 뭐 이렇게 엄청난 뭐 능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갖고 있는 생각 이야기하고 뭐 자기가 원래 관심 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생각했던 오히려 뭔가 이렇게 그 뭐죠 우리가 소위 듣는 지상파 라디오나 이런 데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동네 소식이나 우리 동네에 관련된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면 공동체 라디오에 오히려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오셔서 뭐 처음 얘기 들어본다고 반드시 내가 막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는 아니고 오셔서 이런저런 궁금증 물어보시면서 또 상담해 볼 수 있고 또 들어보시면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뭐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저희 전화로 저희 다양한 저희 뭐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신규 DJ 모집에. 우리 셋의 실력을 보면은 신청 엄청 많이 올 것 같아요. 쟤들은 이길 수 있다. 네, 쟤들보다는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는데 왜? 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를 비하하시는 우리 차 대표님. 다 하는데 이 정도야? 그럼 더 잘할 수 있겠어 이러면. 네. 그럼 본격적으로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난주에는 유독 좀 부동산 관련 소식이 많았고 특히 이제 행정적인 결정이 좀 있었다라는 게 있는데
일단 소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약간 뭐 명절도 앞두고 있고 또 뭐 약간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제 총선이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시기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좀 밀려있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좀 많이 결정이 됐습니다. 서대문구 관련 소식만 해도 뭐 대여섯 개가 있을 정도인데요. 일단 홍제동 267-1번지가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21일 날 결정이 있었습니다. 홍제동 267-1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홍제역에서 해링턴 플레이스랑 문화촌 현대 사이에 뭐 그 정도 동네가 이제 그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이 됐고요. 뭐 신통기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신통기획은 비교적 뭐 신청과 후보지 지정까지에는 장벽이 낮은 편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좀 넘어야 될 장벽이 다른 사업보다도 유독 많다라는 거라서 이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됐는데 어쨌든 신통기획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지금 뭐 서대문의 다른 신통기획 지역지들도 약간 이렇게 막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주민 반대도 많고 그래서 여기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신통계획이 지금 우리가 왜 부동산 소식에 만나면 국토부에서 엄청나게 또 이제 재개발 관련된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통기획이 인기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토부 재개발하고 서울시 재개발하고 약간 경쟁이 붙어가지고 누가 더 유리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강남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신통개발했던 것들이 다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뭐 다시 다 취소하려고 하고 뭐 이런다고 소식도 있네요. 서울은 뭐 대체로 서울시 계획이 더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할 거예요. 국토부보다는. 국토부는 뭐 이제 신도시를 계획한다거나 주변 이제 인프라 뭐 이렇게 관련해서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제 사실 거의 이제 그 오래된 지역을 다시 재개발 재건축하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서울시가 어떻게 하냐가 더 이제 주목도가 높겠지만 그걸 떠나서 저희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을 드리고는 하는데 서대문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그렇겠지만 서대문구에 좀 유독 지금 오래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좀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부가현 뭐 2구역, 3구역 그렇고 여기 지금 저희 그 가재울에도 뭐 6구역, 7구역들 이렇게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홍제천 주변에 연희동에서도 관리 처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런 후보지들은 발표는 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뭐 그럴싸하게 됐다 하는 것들이 홍은권에 좀 몇 군데 있고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관련해서 뭐 그 연희동 안산근린공원 인근에도 이번에 거기는 원래 이제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라는 것도 20일 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공공재개발도 있고 신통기획도 있고 또 이번 주 소식에는 없지만 이제 홍제동의 고운산 서측이라고 해서 거긴 또 3080 뭐 공공개발 뭐 그런 또 사업들이 있는데 뭐 사업들이 하도 뭐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뭐 좀 헷갈리실 텐데 이게 뭐 사실 거기 사는 분들한테는 조금 재산권 행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뭐 3080이나 공공재개발이나 신통기획이나 모두 좀 공공이 개입해서 뭐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하게 하되 뭐 좀 공공적인 부담을 그 좀 조합에서는 더 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인데 좀 주체와 방식이 조금 다르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는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다라고 해서요. 이제 서대문 내에도 조금씩 사업명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안산근린공원 우리가 이제 흔히 안산이라고 말하는 큰 산 말고 여기 뭐 약간 작은 안산 이렇게 부르는 데가 있잖아요. 구청 맞은편 쪽에 구청 맞은편에서 연희 그 지하터널 오는 쪽에 그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진행이 됐고요. 이것도 그리고 뭐 서울 충정로역 일대에도 뭐 299 세대가 들어선다. 이게 뭐 광고 보시면 이거 광고래 기사 보시면 기사가 또 광고 같아가지고 다 들어선다라고 해서 이게 구체적 행정 절차가 뭐 A부터 Z까지 있으면 A, B, C, D, E, F 매 단계마다 다 들어선다라고 보도를 해가지고 이것만 보면 좀 헷갈리는데요. 이것도 정비 계획이 변경됐다. 299세대에 들어오는 곳으로 변경됐다라는 소리고요. 여기는 근데 재개발 구역으로 애초에 지정된 게 1979년이라고 79년에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라 1979년에
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러면 1979년부터 거기 건물들은 뭐를 못 하고 쭉 있었던 건가요? 해제됐다 지정됐다 해제됐다 지정됐다 어. 그렇게 하는데 지금 거기가 좀 굉장히 노후돼 있고 약간 굉장히 충정로역 바로 앞에 입지가 뛰어난 곳임에도 약간 창고처럼 거기 거기 프랑스 대사관 그 주변 일대. 네 이제 충정로 2호선 역에서 그뭐 약현성당 가는 쪽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저기 그 KT 엔진가 이쪽 그 금방 저거 위치는 본 것 모르겠네요. 같은데요. 하여간 정군당 뒤쪽 하여튼 주변에 돼가지고. 44년 동안 여기가 그랬다는 곳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야 44년이면 그래서 그 점심 때 보면은 거기 골목골목에 식당들이 많아가지고 그 근처에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긴 한데 가보면은 되게 노후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은 들어요. 네, 거긴 진짜 옛날 동네긴 옛날 동네죠. 근데 뭐 사실 수십 년 동안 안 됐던 데는 안 됐을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그게 좀 잘 해소됐는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거 외에도 이제 가자역 일대에도 서대문 곳곳에 이번 주 소식이 참 많은데 가자역 일대에도 좀 규제가 해소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돼서 여기는 이제 그 가재울 지구 단위에서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이제 가자역 바로 앞쪽에 약간 상업 지역으로 같이 개발하도록 묶여 있었던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 같이 묶여 있던 거를 해제하고 개별 이제 필지별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뭐 그래도 조금 넓게 묶어서 큰 건물로 짓는 것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크게 지으면 약간 용적률이나 뭐 건폐율에서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해소가 됐습니다. 이거를 뭐 계속 좀 한꺼번에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개발이 좀 잘 안 되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역세권 바로 앞에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 상권이 충분하게 개발되지 않은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발표들이 사실은 다 이전에 발표됐던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가자역 앞에도 이제 개별 건물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 이제 풀어줬었던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 이제 조금 거기에서 수정되고 가미된 부분들. 그래서 뭐 두 건물 세 건물을 묶어가지고 크게 하면은 용적률을 좀 더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인 거잖아요. 뭐 연희동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한 지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뭐 수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근데 막상 그 보도 자료를 기반한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이제 막 지정돼 가지고 진행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이나 이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가 새로 되나 보네. 뭐 이런 이제 약간 현혹하는 느낌의 그런 것도 조금 아까 그런 것 충정로역 같아요. 일대 그 299세대 이것도 사실은 쫙 들어오면 충정로역 일대 뭐 개발되나 보는데 79년도부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대문구로 이사 온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희동 거기 제가 이사 올 때부터 한 해 만에 그랬던 대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아니 뭐 북가자 6구역도 저도 여기 이제 이사 올 때부터 시작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됐던 것이고 북가연 뉴턴 3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좀 넘었어요. 뭐 서대문에 사실 네. 그런 동네가 워낙 많죠. 뭐 저도 94년인가에 서대문에 이사를 했는데 그때도 곧 유진상가가 철거될 거라고. 그러니까 네.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 건 맞는데 네.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오래 묶여 있는 곳이다 보면은 그곳에 계시는 주민들은 또 자기 재산권 행사에 맞아요. 또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집 수리도 좀 제대로 못하고 또 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할 거면 빨리 딱 하고 아니면 또 얼른 해제해서 다르게 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리고 필요하다고 약간 보여져요.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된 기사는 제가 볼 때는 팩트보다 뭔가 기자의 바람이 많이 담겨져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뭐 보도자료를 보내는 쪽이거나 아니면 기사를 쓰는 기자의 바람이 더 많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걸 다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서대문의 가장 큰 지금 이제 가짜 뉴스 비슷한 게 저 지금 뭐 그 힐튼 호텔, 스위스 그랜드. 스위스 그랜드 호텔. 호텔. 예. 그거 개발 뉴스가 뭐 좀 다르게 한 2번 정도 났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도 했었고 서울시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직 진척이 없다. 보도 자료로 그 기사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뉴스가 살살 이렇게 이제 한번 분위기 어떤지 좀 이렇게 간보려고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가끔 나오는 것 스위스 같아요. 그랜드 호텔은 제가 볼 때는 서울시는 일정하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약간 당장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왜냐면 이제 거기 땅 자체가 원래 좀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제 뭐 친일이나 뭐 이런 거랑 엮여 있는 땅이다 보니까 서울시는 약간 이걸 되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느낌인데 이걸 어디서 나왔냐면은 구청에서 서대문 구에서 그러니까 화자를 보면은 서대문 구에서 보도 자료를 이렇게 풀어서 그거를 기자가 받아가지고 중앙일보였거든요. 기자가 받아서 서울시에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구청에서 스위스 그랜드 호텔 같은 경우 구청에서 거기를 개발하고 동시에 유진상가 쪽을 개발을 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제가 볼 때는 보도자료를 다 보냈고 이거를 중앙일보에서 그 당시 단독으로 2번 받아가지고 썼던. 가끔 이제 그거 볼 때도 유진상가도 그렇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도 그렇고 서대문구가 어떤 이제 수행할 능력이나 권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그 바람성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기사화 시킨다는 것도 조금 저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그 방향이 예전에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나면은 어떤 이제 그 공간에다 명소를 짓겠다 뭐 이런 정도는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결국 나온 얘기는 뭐 초고층화를 시키겠다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얘기도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제 이성원 청장이 유진상가를 철거하기 위한 비용 2천억 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다 대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몇 번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구청에 물어봤습니다. 그게 맞냐? 그랬으면은 사실은 유진상가가 금방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2천억 정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철거 비용 다 주고 이러면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물어봤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청장하고 구청의 공식적인 소식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뭐 문득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딱 듣고 나니까 그렇지 그러면 왜냐면 만약에 유진상가 같은 데를 서울시에서 돈을 내가지고 2천억 정도 해가지고 다 철거를 시켜주는 거를 서울시에 내면 세운상가 이런 데는 조단일 텐데 설레가 생기면 거기도 철거 비용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뭐 마지막으로 잠깐 짧은 부동산 소식 하나 마저 하고 부동산 네. 얘기를 마저 할게요. 연희동 446-27번지 인근의 청년 행복주택 96세대가 이제 들어서기로 결정됐다. 이것도 뭐 계속 한다 만다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제 가자역에서 좌회전해서 이제 내부순환로 타는 연희 IC 가는 쪽에 약간 그 좌회전에서 오면 왼쪽에 홍제천 사이에 약간 교통섬 같은 데가 있는데 뭐 그쪽에 96세대의 청년 행복주택을 짓기로 했다. 근데 짓기로 했다는 거는 아주 오래전 뉴스고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짓는 거 하나 있죠. 네. 그게 지금 원래 청년 행복주택으로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증산동 저기 뭐 펌프장인가 그쪽에도 청년 그 주택 들어가는 거고 이곳에 지금 이제 그 교통섬 지역에 지금 이제 이미 그건 몇 년 전부터 짓고 있죠. 거기랑 좀 다른 위치인 것 같은데. 거긴 좀 다른 위치인 것 아니 이렇게 꺾어가지고 지금 내부순환 가는 그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 사천기 옆에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정확하게 한번 다시 확인을 자, 제가 해보는 해보는데 여기 이제 착공을 내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거 지금 보니까 이제 계속 그 토지 관련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착공을 막 한다는 뉴스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는 예전부터 계획돼 가지고 진행되는 거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뉴스라고 하는 게 이랬는데 지금 단계가 이게 들어갑니다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결정돼서 행복주택 들어가 이런 느낌을 주고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모든 기사들이 다 마치 이렇게 뭐다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헷갈려 죽겠네요 진짜. 네, 뭐 이게 말한 대로 이제 총선도 있고 명절도 있고 네. 해서 이제 뭐 뉴스를 좀 많이 푸는 것 같은데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들이 한 단계씩 진행이 된 거는 맞아요. 그게 뭐 큰 계획 자체가 뭐 제로에서 새로 시작한 건 아닌데 행정적인 절차들이 조금씩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뭐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다 근데 뭐 건설을 시작했다라던가 뭐 건설사가 입찰이 됐다 그런 민간 영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다 아무 소식이 없고 행정적인 결정만 계속 좀 실제로 착공했다는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 네. 시작했다는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도 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재개발 재건축이 뭐 100% 공공의 돈으로 공공 임대만 짓는 경우가 아니면 어쨌든 민간에서의 사업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데 뭔가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느낌을 줘야 되니까 오히려 행정적인 결정들이 좀 과잉해서 결정되고 있는 느낌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나중에 너무 결정을 해놓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이 쌓일 수도 있다. 지금 안 그래도 서대문에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워낙 많은데 좀 걱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식 이제 끝났군요. 부동산 소식이 너무 많아서 짧게 드린다고 했는데도 뭐 그래도 어쨌든 뭐 그 동네에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뭐 잠깐 전해드렸고요. 홍제동 대공분실이라고 있는데요. 이곳이 예전에 이제 뭐 남영동 대공분실처럼 뭐 대공 이제 그 국가보안법이나 그런 사안들을 조사하던 과거의 곳이었는데 뭐 그런 뭐 간첩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화 인사들을 고문하거나 인권 유린을 뭐 했던 현장이기도 하죠. 학생들도 많이 잡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이제 뭐 그래서 남영동 대공분실은 많이 아실 텐데 홍제동에도 대공분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좀 이런 대공수사 업무에 쓰이고 있었는데 계속 그것을 왜 대공수사만 별도의 공간에서 약간 숨어 있는 공간에서 진행을 하느냐, 뭐 정식 뭐 경찰 건물에서 제대로 진행을 해라. 그래서 경찰청 내부로 이관을 시켜라라는 주장들이 계속됐었는데 경찰청에서 하겠다 그러면서 뭐 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미뤄오다가 최근 홍제동 대공분실을 아예 그냥 당분간 대공수사 전담 조직을 위한 사무실로 쓰겠다고 공식화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인권 유린의 역사가 있는 홍제동 대공분실을 다시 대공수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 뭐 가령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인권센터라고 해서 과거의 과오를 약간 반성하는 그런 시설로 바꿨는데 왜 이런 나머지 홍제동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또 대공분실이 있는데 나머지 대공분실들은 또 그렇게 뭐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로 사용해야 되는데 뭐 좀 경찰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런 비판들이 제기됐습니다. 네. 경찰 조직 자체가 보안과 정보과 뭐 이렇게 있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꼭 나눠져야 되는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시대에 뭐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를 얘기하는 시대다 보니까 여전히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금의 원래 21세기 들어와서 흐름상은 그 조직 자체가 사실 없어져야지 뭐 공간이 부족하다 말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확한 위치는 우리 홍제 삼동 쪽에 내부순환도로 올라가는 그 내부순환도로 밑에 보면은 농구장이 있거든요. 네. 배드민턴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약간 학교처럼 생긴 건물이 있어요. 그게 지금 홍제동 대공분실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요? 동네 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고, 근데 보통 우리가 뭐 민간 건물이면은 그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잘 보이게 표지판도 되어 있고 지어야 되는데 여기는 약간 창고 같기도 하고 무슨 공장이나 학교 같기도 한데 공공기관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앞에 경찰도 없어요. 네네. 그냥 이렇게 딱 보기에는 진짜 그냥 일반 뭐 그런 건물 이렇게 느껴지고 또 하나가 안가도 있거든요. 이게 어딨냐면은 저번에 우리가 한번 방송을 할 때 그 운전을 미숙하게 해가지고 금화터널 쪽에 사고 났다고 했던 곳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연대 동문에서 그 골목 넘어가면 부가형 가는 그 길 거기에 보면은 또 그 연희동 경찰 안가가 있어요. 이것도 거의 대공분실처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곳곳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는 경찰 스스로도 자기 역사를 정확히 정리를 못 하고 있다. 좀 그런 의미에서 경찰 스스로도 좀 역사 바로세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뭔가 지금 후퇴한 느낌이잖아요. 결국은 대공수사 전담 조직으로 그냥 다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느낌이 썩 안 좋네요. 기분이 안 좋은데. 왜 하필이면 또 서대문구에서 그러니까 있는 공간을 자기들이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여기 옛날에는 진짜 무슨 상사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위장하는 그런 팻말을 달아놨다가 이것도 2016년에 뭐 2008년인가 인권위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2016년에 지금은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이제 보안 수사를 한다는 뜻은 없죠. 그냥 무슨 경찰 건물이구나 그 정도의 뜻만 최소한의 의미만 담겨져 있어서 이거는 좀 지역 사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인근에 그런 인권 유린 현장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도 물론 뭐 보안 수사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보안 수사만큼 막 뭐 고문을 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지금도 약간 무리한 뭐 간첩몰이를 한다거나 뭐 또 간첩몰이를 한다는 이유로 뭐 시민사회 활동을 좀 방해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많이 국회에서 있기 때문에 탄핵된 그 최초의 검사가 그렇죠. 결국은 자기들이 탄핵 소추된 네, 탄핵 소추된 네. 뭐 이 검사가 자기들이 간첩 조작 사건을 했던 게 드러났던 거에 대한 보복 수사를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여전히 일종의 조작성들이 보이고 있는 거는 굉장히 문제인 거고, 전 예를 들면은 경찰이 이 공간을 정말 우리가 공간을 써야겠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다가 지금 인권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어두운 과거가 아닌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으면 여기를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이제 지역사회와 좀 동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대공분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알렸던 그 기사를 보면은 남영동 대공분실도 사실은 지금 이제 뭐 기념관으로 제가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그 곳이 사실은 이제 박종철 열사가 고문당했던 곳인 거고, 고문을 하는 곳이 꼭 그런 곳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남영동에서만 고문이 일어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보도에서는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본인이 고문을 당한 피해자다 그런 분들의 인터뷰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남영동은 이제 그렇게 큰 사건이 있으니까 뭐 저런 방식으로 이제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홍제동 대공분실 같은 경우도 그러니 우리는 대공수사 기관으로 공공연하게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군 인권을 위한, 아니 경찰 인권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하겠습니다라면 조금 더 뭐 익스큐즈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경찰이 다른 각오로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약간 이런 느낌이 뭔가 이렇게 저기 용산의 눈치를 너무 보는 느낌이어서 경찰에서 자꾸 이게 검경 분리하면서 뭐 경찰에도 수사권을 주고 어쩌고 이랬던 거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검사 뭐 이러면서. 근데 경찰에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뭐 찬성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권한이 왔는데 이 권한을 똑바로 써야지 뭔가 이렇게 뭐 검경 나누고 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나 약간 신뢰나 이런 게 갈 텐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보안 수사 같은 경우는 뭐 검찰과의 문제보다는 국정원과의 문제가 좀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에서 그런 신뢰를 계속해서 주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경 분리랄지 뭐 등등등에 있어서 수사권 독립이랄지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과연 경찰한테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마땅하게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동의를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러면. 그러게요. 뭐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계속 좀 뭐 지역사회에서부터 이 역사적 의미를, 사실 홍제동 대공분실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아직도 대공분실로 수사를 하는, 보안 수사를 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는 몰랐어요. 예전에 저도 이제 경찰청을 국회에 있을 때 많이 담당했기 때문에 옛날에 홍제동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구나. 제가 이제 바로 그 홍초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많이 지나다니는 동네인데도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잘.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하시는 분께서 대한민국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있다고 하고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이념 전쟁의 제1선에 있어야 될 사람들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잠깐 듣고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3기 주민 DJ 모집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미스 A의 그 음악을 틀어줘요 DJ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듣고 계시고요. 주민 서대문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저희 지난 4월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인왕산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 산불을 계기로 서울형 산불 매뉴얼이 정비됐다,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이제 매뉴얼 정비한 건 서대문만 소식이 아니고 서울 전역에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저희가 있었던 인왕산 산불이 또 그런 유선이 또 재발되면 어떠나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들고 왔고요. 뭐 가장 좀 눈에 띄는 건, 나머지는 좀 뭐 더 열심히 예방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동형 저수지, 조립형 담수지를 만들어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진압할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날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헬기가 엄청 동네에 맞아요. 계속 네. 물 갖고 오느라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을 텐데 당시에 한강에서 이제 물을 퍼와서 인왕산에 뿌리는 방식으로 진화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멀잖아요. 한강에서 인왕산까지 거리가 있어서 좀 진화가 어려웠다 그런 평가 때문에 주로 이제 거의 강북 지역인데 강북 지역 곳곳에 조금 더 물을 평소에 담아둘 수 있는 이동식 저수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성균관대, 고려대, 덕성여대, 수락산 스포츠타운 그리고 저희 또 군에는 연세대에 이렇게 해서 총 5군데에 이제 물을 담아놓는 것들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관할 산에서 5에서 6km 내외에서 물을 갖다가 끌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개정을 했다. 그런 소식입니다. 중요한 건 산에 정말 라이터 뭐 이런 거 좀 안 갖고 가셔야 되고 뭐 어디 숨어 갖고 담배 피고 이거 불똥 던지는 거 정말 이런 거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산불 자체가 워낙 기후 위기 탓도 있는 거라서 기후 위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5월달에 엄청나게 많은 건조하다 보니까 산불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수조 이거에 대한 고민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후 위기 관련된 건 오세훈 시장이 뭐 기후 동행이었나요? 그걸 조금 이제 고민하면서 기후 행동 이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정책까지 연결돼서 일관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 조금 제도가 개선된 거니까요. 이것 자체는 네네. 환영할 그럼요. 일이네요. 다음은 뭐 인왕시장에서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겠다. 거기가 뭐 지난주에 살짝 말씀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드렸는데 했죠. 네. 차 대표님이 좀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황 PD님이 수요일 날 했었고요. 비가 그날 많이 와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꽤 많은 분이 오셨고, 네, 뭐 기자들도 많이 오고 해서 감사 청구를 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죠. 뭐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은 인왕시장 뭐라고 할까 현대화의 일환으로 하는 이제 그 사업을 했는데 매대 개선 사업. 네, 매대 개선 사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면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70개 이상을 하면 3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70개보다 아래면 2억 원, 뭐 약간 이런 식의 차등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70개가 넘는 점포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3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사업이 끝나고 이게 약간 이제 공익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해보니 사실상 70개가 안 되더라. 그래서 1억 원을 다시 이제 돌려달라라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한 거고, 문제는 이 1억 원을 이번 추경 때 서울시 서대문구청에서 추경 때 편성해서 돌려줬습니다, 서울시에. 근데 문제는 아무도 이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지고 있다는 그게 문제인 거고, 그렇다면은 도대체 누군가의 책임이냐, 우리가 뭔가 책임과 관련된 등등등에 있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부실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알아봐 달라라고 하는 주민감사 청구였습니다. 네. 네. 이게 꼭 인왕시장 상인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요. 전번 공론장 통해서 이제 만들기로 했던 주민참여 정상화 연대에서도 이제 같이 연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게 지금 서대문구에서 5번째 주민감사 청구잖아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이제 구청장님 들어오고 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이런 감사 청구가 들어온다는 것이 되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조금 이제 행정도 이제 긴장감이, 뭐 새로운 청장님 오시니까 긴장감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좀 정상적인 방식으로 좀 행정이 좀 처리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주민감사 청구 뭐 5건 이외에도 뭐 주민 소환제도 좀 뭐가 나오고 있고 뭐 난립니다. 네. 그래서 뭐 뭔가 느낌이 뭐랄까 계속해서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는 이쪽에서는 감사 청구, 이쪽에서는 주민 소환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느낌이라서 다른 방식의 주민 참여를 더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건 밝혀지고 책임질 분 좀 책임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감사 청구나 뭐 그런 것들이 제도 자체 굉장히 좋은 제도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잘 소통이 되고 뭐 그 의회를 통해서건 뭐 주민 자치를 통해서건
뭐 이 일상적인 소통들이 잘 되면은 없어야 되는 건들이 그 정상적인 소통 채널들이 안 굴러가니까 계속 이런 감사 청구 방식으로 되는 거라서 뭐 감사 청구 자체는 잘 돼야겠지만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 자체는 좀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가 있는데 지금 1단계, 2단계가 작동이 안 되고 3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1단계는 예를 들면은 구청에 있는 감사 담당관에서 이 부분을 감사해 가지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1단계라면 2단계는 이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가지고 문제를 정리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 이게 이제 두 가지 다 작동 안 된다고 주민들은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직접 행동으로 이제 나가고 계시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화가 난 거죠. 도대체 구의회는 뭘 했길래 추경에서 이거를 그대로 통과시켜서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요 1억 원을 다시 서울시에 돌려주기까지의 과정이 돌려주더라도 뭔가 책임을 지게 하는 거를 물리기면서 이렇게 같이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고스란히 그냥 돌려주고 그다음에 뭐 유야무야 되듯이 뭐 아무런 문제 없듯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지금 이 기사를 썼었던 기자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고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허위 사실에 의한 네. 명예훼손으로 그런데 또 뭐 또 그 허위 사실 제가 볼 때는 허위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다 그냥 뭐랄까 그냥 송사를 하고 아니면 감사 청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과연 좀 괜찮은 상황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그쵸. 했지만 지금 이제 지역의 이슈의 일종의 뭐 감사화 뭐 이러고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우리 행정이든 의회든 뭐 이런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전체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신촌 연세로 있던 뭐 소식인데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연세로와 명물거리, 창천문화공원 등 신촌 일대에서 2023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 축제가 뭐 무사히 잘 진행이 됐다라는 소식이고요. 구청 통계에서는 유동인구가 평상시보다 20.1%가 증가했다. 이렇게 구청이 보도 자료를 냈네요. 근데 이제 뭐 구청의 이 통계 자료가 계속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런 지적을 저희가 계속 해서 이번에도 뭐 20.1%가 증가한 게 뭐 약간 과장된 것 같기도 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구청에서는 한편으로는 뭐 차 없는 거리를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운용을 해서 이런 문화예술 행사도 잘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줬다. 무슨 소리인지 못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아니 난 진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뭐 기승전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차 없는 그 거리를 만들기 위한 근거를 갖고 와가지고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차 없는 거리를 차라리 하는 게 좋겠는데라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를 하자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그러면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계속해서 이렇게 묶어두고 차 없는 거리를 계속해 하면 이런 행사하면은 더 좋겠네. 라는 근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다문화 뭐 대학생 축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얘기했지만 행정이 갖고 있는 신촌에 대한 활성화 사업의 컨셉, 목표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뭐 10몇 년 동안 없다고 지금 얘기가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의회에서 물어봤을 때 차라리 이렇게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신촌을 컨셉을 잡고 간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우리 뭐 연대도 그렇고 이대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은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이 여기 9개고 있는 그 또 자치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다양한 우리 대학생 문화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신촌 저는 컨셉 좋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번 행사처럼 좀 편하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좀 거닐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 논의를 할 때마다 드는 게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아니고 아예 그냥 차 못 다니게 해서 걸을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선영의 공원까지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지적한 것도 차를 다니게 해서 청년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약간 이 결론은 대중교통 정식으로 해제한다는 결론 항상 정해져 있고 이것도 약간 청년 도시를 만든다는 것도 왜 그거 연관되는지 모르겠고 뭐 그 보행으로 하는 행사를 잘 진행된 것도 왜 차를 다니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 갖고 제 SNS에서 이제 내용을 잠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요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뭐 몇 분기 어쩌고 코로나 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큼 우리가 그 매출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당시하고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전에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뭐 여기 지금 우리 방송국 근처에도 그 면세점에 이제 네.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신촌으로 원래 이제 자주 왔던 곳이니까 점차 이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변수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변수까지 있으니까 사실상 대중교통 정형지구의 효과는 더 없어 보인다는 거죠. 더 없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 통계도 이제 20.1%가 유동인구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목요일부터 일요일이죠. 그거를 직전 6주간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의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간으로 비교를 했는데 평균 거기 거기 평균하고요. 6주의 평균과 비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8월이 한 4주 정도 되고 9월이 한 2주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8월은 방학 기간이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대학생들이 통학하는 길인데 유동 인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적은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정상적으로 했을 텐데 저희가 이제 뭐 이거 로데이터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9월 1, 2주와 9월 3, 4주를 해당 주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굳이 8월달 데이터를 뭐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비교를 한 이유는 뭘까? 약간 계속된 약간 이 통계 뻥튀기가 있다 보니까 약간 신뢰가 떨어지는 뭐 괜한 걱정일 수도 있는데 약간 마사지를 한 느낌이죠. 왜냐면 8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사실 휴가철이기 때문에 사람 없단 말. 그러니까 거기는 신촌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온 동네에 사람이 없었잖아요. 날이 뜨거워서 돌아다니기도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를 넣었다. 약간 뭐 통계 마사지를 한 느낌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약간 상상을 해보자면은 지난주랑도 비교를 해보고 지난주도 합쳐보고 한 주씩 다 넣었을 때 가장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게 6주 아니었을까? 로데이터를 한번 받아보고 싶긴 하네요. 아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업종별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갈리실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잠깐 대화했을 때 나왔던 것처럼 뭐 카페나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걷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거고 차량이 다닐수록 좋은 업종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랬으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이제 뭐 이게 안 되니까 막 유동인구든 뭐 이렇게 매출 증가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오시긴 하는데 여전히 제가 계속 말하는 그 데이터들은 이제 안 나오고 있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 대리 뭐 이런 거. 그러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 축제를 할 때 저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그 신촌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이제 청년 희망 마차라는 걸 해갖고 청년들한테 이제 한 끼 대용으로 핫도그 나눠주는 이제 뭐 이런 마차를 이제 개소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개소식 가갖고 이제 있었는데 저를 붙잡고 이제 그분들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분들도 노점상을 하시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신촌에 되게 오랫동안 그런 활동을 이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신촌의 어떤 흐름이 꼭 그분들뿐만 아니라 신촌 전체에 좋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적으로 왜 대중교통 그 해제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꼭 노점상의 이야기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신촌 경제를 함께 이루고 있는 뭐 현재 현존하는 이제 그 요소로서 충분히 함께 고민해야 될 또 부분 목소리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약간 걱정되는 게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대중교통 정형주가 마치 모든 경제 이 여기 활성화, 신촌 활성화의 모든 해법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보도자료 나오고 등등도 하면
안 되면 어떡할? 그다음에 만약에 신청 활성화 안 되면 뭘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건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때 이제 또 호텔을 짓겠다 뭐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겠죠. 뭐 공연장도 짓고. 근데 뭐 그래서 결국 10월 1일부터 서울시 결정에 따라서 다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6개월간 네. 하기로 해서 그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 황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은 전용지구 뭐 잘 어떻게 될지 굳이 그게 지금 좋은 건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구청장 판단이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조금 즐거운 소식 갖고 왔습니다. 서대문 여성 축구단이 제6회 전주시 한옥마을배에서 전국 재패 우승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여성 농구단이 아니고 축구단인 거죠. 네네. 저 이건 구립 축구단은 아니고 동호회 조직이죠. 네네. 동호회 조직인데 2004년에 창단이 돼서 거의 20년이나 된 굉장히 유서 깊은 조직이고 매년 꽤 우승 기록이 많아요. 뭐 16년, 17년, 뭐 19년 여러 번 우승하는 전국적 강팀이라고 하네요. 우리 산이 많아서 다 이제 운동을 잘하시나 봐요. 서대문 주민들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는 아니시죠. 어쨌든 뭐 강팀이다.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다. 뭐 구립은 아니지만 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구의회는 좀 재밌는 소식이 있나요? 지난주에 구의회가 임시회가 열렸다가 이제 폐회를 했죠. 그렇죠. 좀 볼만한 거는 이제 구청장하고 이제 이렇게 구청 질의 통해서 얘기됐던 몇 가지 이야기인 건데 짚어볼 만한 거는 여전히 이제 구청장 이성원 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파크 골프장 관련해서 감사해서 이제 기관 경고 받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감사가 잘못됐대요. 왜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행령이 바뀔 건데 앞으로 그 관련된 공원법 시행령이 바뀔 건데 지금 있는 법에 기반해가지고 그렇게 감사해서 그렇게 기관 경고 내린 거는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게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나는 약간 듣다가 깜짝 놀랐었던 내용이 있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근데 시행령이 공포가 돼서 이제 자 1월 1일 날 공포했으니 자 3개월 뒤에 시행할 겁니다.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파크 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이게 공원법 위반인데 어떻게 거기다 파크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냐에 대해서 내내 그 구청에서 뭐라 했냐면은 곧 시행령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곧 바뀝니다. 7월 달에 바뀌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니 곧 바뀐다는 것도 한참 전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7월 달 그러니까 할 때도 7월 달에 바뀝니다라고 했는데 7월 달에 됐는데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또 이제 뭐 이번에 구청장이 하는 얘기는 뭐 내년 1월에 바뀔 겁니다. 내년 1월에 바뀔 건데 왜 감사를 그렇게 해서 기관경고를 때렸냐? 잘못한 감사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잖아요. 내가 무단횡단하고 딱 걸리니까 이거 곧 바뀔 거예요 교통법.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붙이는 얘기가 이제 뭐 파크 골프장 관련해서는 서대문구 주민들은 다 찬성이 높았는데 그 동네 사람들만 반대가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얘기는 했었는데 참 이렇게 약간 좀 수용성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주민으로 안 보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 그렇고 지금 그래서 막 이 파크 골프장을 끝끝내 하겠답니다.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잘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홍현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그 공간도 뭐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이제 그 의견을 낸 게 왜냐면 지금 그 돈을 쓴 게 있잖아요. 그 용역 준 거 그 예산이 나간 거니까 기관 경고 받았으니까 용역 준 거에 대한 문제는 예산을 잘못 쓴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할 거기 때문에 예산을 잘못 쓴 게 아니다. 아니 하더라도 그 예산은 이제 뭐 잘못 쓴 건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성원 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할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잘못 쓴 게 아니고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 들으면서 되게 논골에 있는 동네에 있는 주민분들은 참 뭐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마음에서는 주민이 아닌 것인가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그 들었습니다. 갈등 비용인데 이 갈등 비용이라고 하는 게 뭐 주민 간의 혹은 지역적인 문제로 이 갈등을 좀 해소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저는 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행정이 나서서 갈등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것 갖고 엄청난 책임을 묻지는 않더라도 여기에 있어갖고 행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분이 유감스럽다. 뭐 이 정도는 좀 표방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우리가 뭐 감사 결과 관련된 거 내용 보면 알지만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하시라. 약간 그게 권고 사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 권고를는 안 보시나 봐요. 그냥 어쨌든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나오는 내용을 자기 유리한 대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줄줄이 있는 감사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건 제가 볼 때는 저런 식으로 대답하시려나? 그러면은 이게 뭔 의미가 있지? 약간 여기에서 교훈을 저는 삼아야 될 거는 원래 그분들이 지금 행정에서 예산을 잡을 때부터 이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게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리랑 이야기도 안 해보고 이런 예산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냐? 그랬을 때 행정에서 하는 말은 원래 행정의 프로세스가 예산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늘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찾아야 될 교훈은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불용되거나 못 쓰거나 이런 이제 문제가 돼서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쓰게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애초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소통이 돼서 어쩔 때는 뭐 이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좀 많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옹호해주고 찬성해주면은 뭐 그러면서 추진하다가 나오는 갈등 비용은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백년산이나 안산 이쪽에 있는 이제 학교들 학부모들이 다 이제 우리 동네로 오는 거 아니야 파크로프라 이러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명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보도 자료들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시간이 근데 다 돼가지고 이번 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추석 앞두고 있어서 보도 자료 뭘 주민들이 꼭 챙겨야 될 뭘 한다 그런 보도 자료는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추석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통시장 주변에 추석 그 기간 즈음이 되면은 좀 이제 주차를 약간 편의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 많이 와가지고 이런 장보기 추석 장보기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씩인가는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구청 홈페이지 보시면은 어떤 구간에 어떻게 하는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뭐 다음 주 월요일은 추석 연휴 기간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특집으로 서대문 소식이 아닌 저희 새 진행자의 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특별히 가져보려고 하고요. 연휴니만큼 편한 마음으로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저희는 다음 주에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